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TV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2018-19 시즌에도 카카오팟 플레이어로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서 넘어가는 내일 개막 경기 열리는데 그 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아마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결국 똑같이 아프리카, 네이버, 카카오TV가 중계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SBS는 그러니까 SBS를 자꾸 찾으시는데 SBS는 인터넷 중계권이 없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 그 TV 송출권만 가져갔기 때문에 네. SBS 찾아봤자 볼 거면 SBS 온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네. 울버햄튼은 덴동커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안더레트에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는 것이며 이 23살의 벨기에 국적의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중앙 수비수까지 볼 수 있는 이 선수는 1년 임대 후 내년 1200만 파운드 175억의 의무 이적 조항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덴동커는 과거 맨유가 캐릭 은퇴할 때 덴동커가 그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잠깐의 이적설이 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고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했죠. 사실 울버햄튼 선수들 자체가 다 나이가 되게 어려요. 뭐 중앙무티뉴 같은 노장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고 페페 같은 좀 나이 많은 수비수를 원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노장보다는 훨씬 더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패기의 울버햄튼을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패기가 1부 리그 형님들한테는 통할지 안 통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여튼간에 울버햄튼이나 풀럼 같은 팀들은 워낙에 승격팀이면서부터 영입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지는 결국에 시즌이 시작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에서는 AC 밀란에서 칼리니치 영입을 알렸습니다. 이 종류는 1,500만 유로, 195억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이고 그는 등번호 9번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요. 네. 이번에 그 좀 전에 나왔더라고요. 등번호 9번 발표가. 그래서 같이 이제 이번 기사에 넣었는데 9번? 좋은 번호지. 여튼간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칼리니치를 데려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선수는 AC 밀란을 워낙에 떠나고 싶어했기 때문에 윈윈 된 것 같아요. 가메이로가 아마 발렌시아로 갈 확률이 지금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인데 또 파코 알카세르 같은 선수도 이제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르마 아마 11번 받았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으면. 에버튼은 과거 샤흐타르에서 뛰었던 브라질 국적의 베르나르드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25살의 선수는 에버튼과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뭐 많이 봤죠. 유로파리그에서 워낙 샤흐타르의 경기를 많이 봤으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는 왼쪽 윙포드랑 아니면은 공미 쪽에 공격형 아니 섀도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제일 많이 뛴 거는 왼쪽 윙포드로 많이 뛰었죠. 브라질 국적의 선수고 키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약간 좀 뛰는 맛이 있는 옛날에 레논 같은 느낌? 근데 레논보다 훨씬 더 좀 약간 간결하고 개인기도 좀 살짝 섞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죠. 아무래도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에버튼이 길피를 왼쪽에 두고 많이 썼었는데 루니가 나간 자리를 이제 길피가 메꿀 것이고 그 왼쪽에 비었던 자리를 이 베르나르드가 뛸 공산이 매우 크죠. 네. 에버튼도 아마 속도전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은가 봐요. 역습이랑 속도전이 함께 되는. 원래 뭐 그게 강점인 팀이었고 루카쿠 있을 때도 제일 그거를 우선시하면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도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좌우로. 루니는 DC 유나이티드라고 미국 MLS 이적했어요. 네. 저번에 코 깨져가지고 코피 막 줄줄 나던데 괜찮은 거 모르겠네, 루니.
감독 쿠만이냐고? 아니 마르코 실바. 쿠만은 잘렸고 옛날에 그 와포드 감독했었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마르코 실바요. 미국의 DC 유나이티드. 와포드 잘했죠. 네, 괜찮았죠. 근데 그 와포드 때 그때 에버튼하고 그 감독하면서 에버튼 이적설이 뛰면서 본인이 감독이 조금 그때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 에버튼 이적에 관련돼 가지고 잘 그 끌어내지 못했어요. 팀이 상태가 안 좋으면 감독이라도 지금 그 이적설에 대해서 자신의 이적설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찍힌 거죠 구단한테. 찍히면서 이제 그냥 중간에 잘렸고 쉬는 타이밍에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맡았다가 샘도 이제 계약이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면서 네. 이 지금 마르코 실바 감독이 온 거죠. 사실 마르코 실바 감독이 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뭐.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은 콜롬비아 국적의 카를로스 산체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었으며 피오렌티나에서 웨스트햄으로의 이적이고 과거 아스톤 빌라에서도 3년 동안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선수를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월드컵 경기 때 일본전에 선발로 나와서 손으로 공을 막아가지고 다이렉트 퇴장당했던 그 선수 맞아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마피아들이 이 선수의 현상금까지 걸었던 뭐 다행히도 16강을 갔기 때문에 그나마 뭐 그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네, 그때 만약에 뭐 완전히 팀이 월드컵에 떨어졌으면 진짜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아스톤 빌라 뛰다가 피오렌티나 이적했었는데 피오렌티나에 뛰다가 다시금 이번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한 거예요. 콜롬비아 국대에서도 주전이었으니까 계속된 그때 한 경기 못 나올 때는 퇴장해서 못 나온 거고 바로 또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 선수가 2년 계약이고 나이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다시 프리미어리그 못 올 줄 알았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거보다 머리가 더 풍성해가지고 막 머리 카이스총만큼 아닌데 되게 컸거든요. 이게 복실복실한 게. 근데 많이 깎았네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카르디 영입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카르디의 아내이자 에이전트인 완다와 협상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고 이적료는 1억 유로 1300억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알도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레알은 아직 스페인은 이적 시장 끝나지 않았고 세리아도 분데스도 다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공격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근데 안 갈 거야 아마. 이카르디 평생 꿈이 인터밀란에서 챔스 뛰는 거였는데 아마 갈 때 가더라도 이번 시즌은 안 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번 시즌은 그냥 뭐 인사차 뭐 아니면 미리 선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엄청 그 인터밀란에서의 챔스를 진짜 평생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몇 번의 인터뷰를 말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많이 서운하겠죠? 뭐 갈 수 있겠지만 돈이 뭐 당연히 선수니까 연봉도 더 좋은 조건이고 하다 보면은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워낙에 또 이탈리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살아온 선수 아니어도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뭐 충성심이 좋으니까 그게 꼭 이런 자국 선수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뛰는 선수들의 약간 스타일? 네, 막 울기도 하고 이적 가기 싫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특이하죠 뭐.
레스터 시티는 프라이부르크의 쇠윤쿠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290억 정도로 알려졌고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터키 국적의 떠오르는 신예 중앙 수비수인데 워낙에 그 많은 팀들하고 링크도 많이 떴었어요. 아스날도 떴었고 뭐 이 어디냐 프리미어리그에 뭐 첼시도 잠깐 떴었고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노린다라고 했었는데 잠깐 또 잠잠해지더니 또 안 되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려나 했는데 다음에 가려나 했는데 갑자기 레버쿠젠이란다.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해가지고 좀 특이했어요. 마지막에 이적 시장 닫히기 전에 한 30분 전에 갑자기 두 명의 수비수를 후두둑 계약해가지고 발표했으니까. 레스터 시티는 제이미 바디와 4년 재계약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플리우드 타운에서 온 뒤로 클럽에서만 88골을 넣었고 이는 클럽에서 10번째로 많은 득점을 한 선수라고 해요. 바디가 골을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난 뭐 밑에 있을 때부터 올라오는 데까지 함께 엄청나게 넣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바디는 중요할 때 한 방이 분명히 있는 선수니까. 특히 그 뛸 때 약간 목이 없이 뛰는 게 되게 약간 특이해. 바디 좋아하죠. 네. 바디 보는 맛이 있죠. 보는 맛이 있는 선수고 그 우리가 라인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그 수비수의 라인에서 갑자기 뛰어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이드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롱패스가 들어온 걸 아주 좋은 볼 컨트롤로 잡아놓은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봐야죠. 라인 브레이커가. 근데 그런 걸 좀 잘하니까 오바메양도 그런 걸 잘하는데 뭐 잉글랜드에서는 바디가 그런 거에는 일가견이 있었으니까 좀 보는 맛도 있고 가끔도 아니지 좀 생각보다 많이 원더골도 내는 스타일의 선수니까요. 난 그래서 레스터 경기 보는 거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 색깔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했을 때는 이 색깔 갖고 저거 했을 때 저 색깔 갖는 것보다 확실한.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나 과거 맨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맨유 축구 보고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맨유만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축구를 하던 팀에서 정말 노잼 축구로 바뀌니까 얼마나 팬들이 현타가 오고 그걸 지켜보는 나머지 팬들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좀 아쉽죠. 그래도 뭐 잘하겠죠 알아서. 다음 소식은 브라이튼 오브 알비언은 발렌시아로부터 마르틴 몬토야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비공개라고 하며 4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과거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에서도 뛰었던 그 선수고 발렌시아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브라이튼 오브 알비언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몬토야도 사실 좀 잘 정착을 못하는 느낌이네. 유명하죠 몬토야도. 네.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여러 가지로. EPL은 어제 마감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맞아요. 카디프 시티는 해리 아터의 임대 영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본머스 출신의 28살 미드필더이며 1년 임대라고 하네요. 저번 시즌 좀 많이 밀렸죠. 경기를 많이 못 뛰면서 그 전까지는 항상 주전으로 뛰던 선수인데 본머스에서 이 선수가 주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대 가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본머스에서만 9년을 뛰었는데 임대를 선택한 걸 보니까 물론 뭐 앤디킹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시즌 스완지로 갔었지만 네. 이런 경우가 많네요. 원클럽맨이 꿈이었을 텐데 뭐 아쉽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카디프에 가서 다시 한번 재기의 반등을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카디프 시티가 김보경 있을 때는 그때 중국 구단주였나? 그래가지고 이 엠블럼도 좀 바꿔버리고 유니폼도 파란색이 전통인데 빨강색으로 바꿔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좋아하니까
팬들이 그때 난리쳤었던 이유가 있어 진짜. 태국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왜 그 배바지 입던 아저씨, 음, 팬들이 왜 뭐 유니폼을 막 뭐 홈 유니폼 바꾸냐 색깔 바꾸냐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뭐라 했어도 뭐 빨간색이 최고야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최국이 뭐 강등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네, 코스염 살짝 있던 홍국이 아저씨 스타일.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종료됨에 따라 토트넘은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로 샤이닝을 기록한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되었다라고 전달했으며 2003년 이적 시장이 정식 도입된 이후 EPL 클럽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선수 영입 경쟁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번 시즌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못한 채 이적 시장을 마쳤으며 그들은 기존 선수들의 재계약에 더더욱이 힘을 썼고 새 경기장 건설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부터 사용하게 될 뉴 화이트 하트레인의 약 8억 5천만 파운드 1조 2060억을 1조 226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 속에서 기존 선수들을 지키는 것에 주력을 해왔고 새로운 영입 없이 이적 시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뭐 그래 뭐 우리 경기장에 1조 넘게 썼잖아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선수 재계약을 하면서 선수 지키는 거에 주력했고 이렇게 해서 챔스 나간다면 나는 그만큼 토트넘이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다만 챔스 진출도 만약에 못하고 뭔가 잃을 건 다 잃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 가서 선수 영입하려고 하면은 그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참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한 명도 영입도 안 한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근데 나간 선수도 없으니까 나간 선수가 없다라는 건 얀센 얀센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얀센 그리고 에리케인 오른쪽 요렌테 3톱 전설의 3톱 미쳤다. 그렇게 잘 봐. 왼쪽 얀센 중앙에 해리케인 오른쪽에 그 요렌테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서 런던에 있는 또 다른 팀 있잖아요. 바추아이 모라타 지루 야 미쳤다 아니구나. 어떻게 나와야 되냐. 바추아이 지루 모라타 전설의 3톱씩 만나가지고 막 진짜 뚝배기를 다 깨버린다. 빡빡 빡빡 다 깨버려. 빡빡 빡빡 서로 막 다 깨버린다고. 아니 안 나가 나갈 수는 있겠지. 왜냐면은 이 들어오는 건 안 돼도 나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적 시장이 다른 쪽 열린 거는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나가는 건 더 있을 거야 아마.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던 아이유 임대 영입을 성공했으며 한 시즌 임대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완지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적은 아니고 그냥 이 임대로만 팀을 떠난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적을 원했겠지만 스완지가 너무나 가격이 안 맞는다고 말하면서 안 보내줬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유니폼까지 입고 찍었으니 다행이죠 뭐. 참 근데 얘도 다른 의미로 울상이야 되게 생긴 게. 나 좀 울면서 찍은 줄 알았잖아. 약간 제주스 느낌이야. 그 둘이 막 같이 뛰면은 새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투톱으로 이렇게 둘이 서 있으면 대박이겠지? 둘이 막 그 경기를 나오면 재밌겠다. 둘 잡히면 막 울면서 서로 수비하고 막.
풀럼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루시아노 비에토 임대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8-19 시즌 종료까지 1년 임대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야, 뭐 코 안 좋나? 근데 이게 코가 안 좋아서 저렇게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코가 안 좋으면 좀 다르게 만들지 않나? 이거는 눈이 안 좋나? 몰라,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컨셉인가, 진짜? 컨셉이라고 치기에는 무슨 보호대 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쓰고 찍은 게 있고, 안 쓰고 찍으면 되게 사람 같은데,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네, 나도. 초대남. 아, 진정한 초대남이네. 진정한 초대남. 이건 레알이다, 진짜. 그때 페드로 거는 약간 짭이었는데, 이건 레알이고, 진짜 이 정도 눈은 가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눈을 가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너무 웃겼다. 아, 카카오 제 풀친에 이벤트 등록돼 있으니까 풀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풀친 등록하셔가지고 이벤트 하세요. 다시 한번 이따 말을 하겠지만 잠깐 물어봐가지고 댓글 쓴 사람 있나? 있네. 벌써 있네. 여튼간에 풀럼이 이 루시아노 비에토를 영입을 1년 임대로 확정 지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 은근히 어린데 아직도. 하도 임대만 다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BRL 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진짜 왜 고생물 여냐 진짜. 또다시 풀럼은 이제 티모시 포스멘사를 맨유에서 한 시즌 임대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도 많이 했고 영입도 많이 했고 진짜 풀럼이 선수 풀은 진짜 어디 유로파리그 나가는 팀 못지않네. 포스맨사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바꿨더라고요. 풀럼으로. 에버튼은 바르셀로나에서 예리미나를 영입하였으며 안드레 고메즈는 임대를 발표했습니다. 수비수인 예리미나 이적료로는 3,200만 유로 415억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하고 바이백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드필더인 안드레 고메즈는 바르셀로나에서 한 시즌 임대에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 게 홈 유니폼, 오른쪽 게 원정 유니폼. 이쁘죠? 둘 다. 깔끔하니. 예리미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3골이나 넣었으니까 나름 저 이마가 진짜 헤딩하기에 너무 좋아. 정말 레고 머리. 저 이마는 헤딩하라고 있는 머리야 진짜. 저 정타로 딱 맞으면 거의 레이저다. 팍스. 이마 이쁘죠? 이마 미남이에요 되게. 뭐 안고도 다시 살아나면은 완전 이적도 할 수 있을 테고 나중에 뭐 바르셀로나 돌아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네. 여튼간에 잘해서 두 선수 다 성공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리미나는 피지컬이 워낙 넘사라 이 선수가 정말 풀시즌 뛰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보고 싶었는데 얘도 이렇게 있으면 되게 약간 조용한 스타일일 것 같은데 막 엉덩이 흔들고 막 빤스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골르면 약간 그 운티티 걔 좀 이상했어 아무튼 얘도 걔도 골 넣고 다 이상했어. 골 넣고 다 막 엉덩이 흔드는 거 이상한 춤 있어요. 그 옛날에 왜 짱구 보면은 짱구 그 극장판 에피소드 중에 그 엉덩이 흔드는 거 있었는데 무슨 그 엉덩이 전 세계가 다 엉덩이 흔들게 하겠다고 그 약 먹이는 거 있었는데 뭐였더라고? 뭐 말하는지 알죠? 그 짱구 극장판 에피소드 중에 막 엉덩이 흔드는 거 있어요. 그 춤 말고 나 그 에피소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곤약인가? 곤약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곤약 맞는 것 같다. 곤약. 하이글 아니라니까 춤추게 하는 거 있다니까. 이거 봐, 아시는 분 있잖아요. 짱구 극장판도 안 봤어? 와, 진짜 너무 동심 없다. 썩었다, 진짜. 춤추는 아미고 맞아, 그거 맞아. 기범진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짱구는 맨날 흔들어서. 짱구 맨날 흔들지.
그 무슨 아미고 들어가는 극장판이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재미없어요. 이제 다음 소식은 스페인 아스에서는 한국이 키케 플로레스를 원하고 있으며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까지 감독직을 제의받을 거라고 합니다. 스페인 일간지 아스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키케 플로레스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을 제의했으며 키케 감독과의 합의에 성공하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한국팀을 지휘할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키케 감독은 협회의 영입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수일 내에 답변을 할 전망이며 최근 이집트 축구협회가 키케 감독에게 접근을 했었지만 최종 결정은 거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키케 감독은 한국 대표팀 외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며 김판곤 위원장은 외국인 지도자 선임 기준으로 있는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 본 지도자, 빅리그 팀을 지도해 본 지도자, 리그 및 대륙별 국제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원했었는데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국가대표팀 지도의 경력은 없지만 2008-2009 벤피카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2009-2010 시즌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시켰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대표팀 선임 기준에 아주 부합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추가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스페인 내에서 이 키케 플로레스 감독 내 집안 자체가 그 귀족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과거에 되게 잘 나갔던 그 옛날에 그 시대 명문가의 자제고 실제로 뭐 집도 잘 살고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흥미를 좀 금방 잃는. 그래서 나름 좀 오랫동안 팀을 지휘를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흥미가 남들이 못해서 나가라는 흥미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어느 정도의 이 팀이 꾸려지면 그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나 봐요. 내가 이 팀을 좀 오랫동안 팀에 남아서 이 팀을 더 멋있게 꾸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이끌어지면은 그 성적이 되면 좀 뭐 그거에 대한 약간 만족감이 금방 이제 차올라서 좀 흥미를 잘 잃는 스타일. 그치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이 금방 느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그 약간 단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대표팀 맡으면은 이제 좀 기간이 좀 긴데 그렇게 끝까지 좋은 과정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근데 그게 또 우리 대표팀 맡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뭐 어떤 감독이든 뭐 장단점이 있겠지. 근데 이런 단점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죠. 우리 대표팀이 아직 스페인 코치들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페인 국적의 사람이면 뭔가 좀 유기적으로 잘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키키 같은 감독이 오면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대표팀을 데려올 때는 그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 뭐 K리그 내지 다른 그냥 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럽 말고 그런 선수들을 같이 유럽에 데려갈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게 제일 좋다니까 난 누누이 말했어요. 그래서 히딩크 때도 그 덕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드보카트 때도 그 덕을 받고 충분히 그 덕을 볼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면 부가적으로도 좋은 게 있는데 분명히 계속 왜 한국 감독을 쓰냐 이거지 내 말은. 이해가 안 됐다고 이전까지. 분명히 나중에 키키 감독은 대표팀에 오래 있을 감독은 아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치 데려오면은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을까. 케이로스는 이제 국대 감독만 많이 맡죠. 프로팀 감독은 안 맡지. 그치 슈틸리케 데려놨더니 슈틸리케 보고 그 K리그 경기장 다니면서 좋은 선수 영입하라고 했더니 조나탄 중국으로 데려가서 그 자체 못하고 지금 맨날 지고 모르겠다. 라리가는 수페르코파 대회를 통해서 VAR 도입을 선보일 예정이며 스페인 축구협회는 바르셀로나, 세비야의 이 수페르코파에서 VAR 도입을 알렸습니다. 이 시합은 이번 주 일요일 모로코의
바투타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고 마드리드 출신의 카를로스 델세로 그란데 심판이 경기 주심을 맡을 것이며 지난해 최고 심판상을 수여받았던 헤수스 만자노가 VAR 담당 심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스가 스페인이지. 라리가에서 VAR 관련 비용으로 매년 250만 유로 35억가량을 소모하고 매 경기마다 6,500유로 850만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스페르코파의 그 VAR 가격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스페인이 아닌 모로코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설치하고 이런 중계에 차각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새로 투입이 돼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금액에 들겠지만 이번에 모로코 경기장에서부터 VAR을 시행할 것이라고 해요. 챔스 올해 VAR 하나? 아닐 텐데. 내년 아닌가? 내 기억은 올해는 아니었어요. 내 기억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난 다음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아신 분 있어요? 아신 분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이따가라도 한번 뉴스에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데니 잉스는 리버풀을 떠났습니다. 이적 시장 마감이 다가온 시점에 그는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데니 잉스는 리버풀에서 25경기를 뛰었고 4골을 기록했으며 하지만 그가 겪은 2번의 장기적인 무릎 부상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클롭 감독은 데니 잉스가 떠나는 소식을 전하며 그에게 응원을 보냈고 리버풀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데니 잉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밝혔는데 저를 가족으로 맞이해주고 제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과 좋은 시절을 함께 나눠준 리버풀 선수들 및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리버풀의 성공을 기원한다라며 자신이 언제나 리버풀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마지막 인사를 마쳤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번리에서의 그 잉스의 퍼포먼스, 파괴력, 막 정말 시원시원하게 골을 수컹수컹 넣었던, 그게 수컹수컹 넣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때야. 그때 이후로 2번의 큰 부상이 장기적인 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이 잉스의 나가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쩌면은 되게 잘 판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됐을 때는 그래 잉스가 이제는 그런 몸 상태가 될 수가 없는데 리버풀이 잘 팔았다 그냥 이득 봤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추억은 추억대로 보정이 되는 거고 그거는 그 보정된 추억은 가슴에 담고 그냥 나중에 막 사우스햄튼 잘하면 그래 다행이다. 나는 사실 잉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우스햄튼 가서 잘 되는 리버풀 출신 선수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안쓰러워요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보면은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게 막 느껴져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진짜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만. 너무 부상 한번 당하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상만 당하는지. 2번이나 큰 부상 당했잖아. 무릎 한번 크게 나갔으니까. 아무튼 잉스가 나가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는 스페인의 세비야가 AC 밀란의 안드레 실바를 문의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세비야가 안드레 실바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세비야는 2천만 유로 260억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지만 1년 전 AC 밀란은 더 많은 금액 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수는 AC 밀란에 이과인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주전으로 뛰게끔 해줄 수 있는 클럽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바르셀로나 만나가지고 프리시즌 때 뭐 골 넣은 게 조금 멋있긴 했는데 그 의미 없다. 얘 저번 시즌 리그에서 2골 넣었다니까. 이 공격수가 원톱이 안 돼.
물론 뭐 세비야가 터질 수 있겠지만 옛날 그 정도 돈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기가 양아치죠. 밀란이. 리그 두 골 넣었는데 그럼 리그 두 골 넣었는데 260억 준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응? 시즌 두 골은 아니에요. 리그 두 골. 네. 뭐 이상한 유벤투스 한다. 이상한 유로파 리그 나가가지고 막 이상한 약간 우리가 알기 어려운 리그 어려운 팀들 만나가지고 막 그 막 헤트트릭 하고 아마 오스트리아 빈 만나서 헤트트릭 했을 거예요. 그때 이진현 선수 있었을 때. 뭐야 이거. 맞다. 짐 생각났다. 아까 나 낮에 방송했을 때 제가 그 카카오 TV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따면서 개인 중계도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그때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상한 링크를 줘가지고 내가 막 이거 어그로 아니야? 이거 막 미친놈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그로가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풀치는 메시지 보내줬는데 실제로 전북 팬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중계에 관한 검색을 알아봤는데 그냥 저번 시즌 게 나왔나 봐요. 그 링크를 가져온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 억울한 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그때 풀친으로 억울 아니라고 바로 말해줬으면은 나도 사과했을 텐데 죄송하다 그랬죠. 뭐 잘 훈훈하게 끝났어요. 네. 뭐야 이거. 전북 K리그 팬이시기도 하고 전북 팬 맞으실 거예요. 전북이랑 아산 경기 보러 갔으니까 아산 팬은 아니신 것 같고 전북 팬이시겠지? 그래서 그 전북이랑 아산 경기 직접 가서 찍었던 영상이랑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저한테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내일 전북 경기 있으니까 그 방송하기 전에 좀 감사히 쓰겠다라고 말했죠. 뭐. 갑자기 생각났어. 말해야 되는데. 김봉진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역시 충신의 목이 제일 먼저 떨어지지. 나 이순신이요. 조순신이. 조순신? 조순실? 이씨. 다음 소식은 AS 로마는 AC 밀란의 수소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수소의 에이전트인 알렉산드로 루치는 로마의 플로렌치의 에이전트이기도 하며 그는 몬치와 수소 로마 이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디 프란체스코 로마 감독도 수소를 데려오는데 긍정적에 있고 이 수소도 AS 로마로 이적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밀란은 적어도 이번 시즌에는 수소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며 그 모습만으로 그러니까 이 수소를 내보내는 게 좀 불안하다. 우리 팀에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 내보내는 것은 좀 오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팩트라고 하며 아직 로마는 이 선수에 대한 진지한 비드를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협상을 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도님이 아프리카 와칸다 갈 준비 저는 아프리카 갈 준비 안 했는데 저 완전히 카카오에 살 줄 알았어요. 나 믿고 있었지. 그냥 어제는 그냥 뭐랄까 거의 워밍업 그 정도 몸풀기 짐 같은 거 안 샀지. 워밍업 정도 했지. 워밍업. 어제는 그 프리미어리그 중계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아시안 게임 때 아마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입 닫어. 분위기 보면. 발렌시아의 유서 깊은 성당에서의 전통적인 꽃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발렌시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 대성당에서 전통적인 꽃 행사를 했다고 하며 회장 및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강인 선수도 있고 바란 토레스도 선수도 있고 이강인 여기도 있죠. 네. 가브리엘도 옆에 있네요. 가브리엘도. 네. 얘가 솔레르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신부님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발렌시아 출신 자음의 도메니크와 페란 토레스 이 선수들이 동료들에게 꽃바구니를 주면서 이런 그 말 있잖아요. 이렇게 꽃가루 뿌려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발렌시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발렌시아의 색과 방패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 라토도 있네. 토니 라토 여기. 신분이 앞에 있는데 팔짱 꼈다고? 뭐 짧은 행사였지만 감동적이었고 마르셀로니오 감독이 이 행사 이후에 말하기를 다음 시즌에 미리 벌써부터 흥분이 되고 있고 야심에 차 있는 우리는 그런 구단이며 지난해 역동적인 좋았던 성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아주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수들 간의 모든 존중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으며 야심에 차 있으니 우리는 이번 시즌 그런 것들을 토대로 바탕으로 잘 준비를 하겠다라고 또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야도 잘 해줘야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바뀐 등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에고 달로트는 20번을 달게 됐고요. 프레드는 17번을 달게 되었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이 선수는 15번, 리 그랜트 새롭게 영입된 골키퍼는 13번 뎁뎁뎁 그리고 세르히오 로메로가 20번에서 22번으로 번호를 바꾸었고 로우가 5번에서 16번으로 번호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도 난 10번 마커스 레시포드가 19번에서 10번으로 등번호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해줘. 마음수사 10번.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로이 호지슨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라고 하네요. 네. 조만간 갑니다. 2부로. 내가 장담해 2020년 안에 2부 갑니다. 이 양반 있으면. 농담 아니고. 이 양반이 2020년까지 없다면 그때 강등이 그 전에 됐겠지. 장담하는데 절대 저 때까지 못 버틴다. 저 양반. 진짜로. 개막전을 앞둔 리버풀의 부상 소식과 예상 라인업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은 펠레그리니의 웨스트햄을 상대로 경기를 준비해야만 하며 그들과 함께 리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클럽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첫 번째 테스트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안필드에서의 경기일 것입니다. 리버풀은 그들의 목표가 간단한데 그들은 챔피언이었던 맨시티와의 격차를 줄이고 유럽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며 지난 5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결승전을 빠르게 잊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클롭에게 벌써부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바뀔 건 없고 결국에는 보시면 엘리송 이렇게 내리고 무조건이니까 로버트슨 반다이크 고메나사이 아놀드 그 다음에 케이타 파비뉴 핸더슨 마네 피르미누 살라인데 파비뉴가 개막 경기 못 날 가능성이 좀 커요. 부상이라 지금 갑자기 부상당해가지고 후보로 나오면 후보로 나왔지 선발로 못 뛸 것 같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핸더슨 아놀드 클라인이 도통 몸이 안 올라오나? 클라인이 왜 자꾸 빠지냐? 아니 원래 좀 이렇게 클럽이 좀 어린 친구들 좋아하긴 하는데 아놀드 웨스트햄도 영입을 잘해가지고 무섭다. 밀러 맞아요. 밀러 이마 쪽이 좀 찢었죠. 15바늘인가?
꼬맸으니까. 센터백의 고메즈 누구냐고? 아, 저번 시즌 지겹게 나왔는데? 조고메즈. 근데 그냥 뭐 뛰는 거는 문제 없대요. 근데 이제 좀 그냥 조심하는 거지. 굳이 뭐 무리하면서까지 뛸 필요는 없으니까. 좀 밀러 없다고. 결국에는 뭐 올해는 사실 결국에 그거지. 부바치가 없는데 부바치 없는 클럽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결국엔 그 사람이 뇌다 뭐다 하는데 클럽도 부바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자기만의 축구가 확립이 된 사람인데 확고히 고정화된 사람인데 근데도 만약에 안 된다면 이렇게 좋은 선 영입했는데 안 된다면 부바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의 좀 안 좋은 것도 없애고 싶을 테니까. 로브렌 부상 아니에요. 근데 로브렌은 복귀를 늦게 했으니까 몸 상태가 핏이 안 올라왔지. 결승까지 뛴다고 몸이 너무 많이 이제 피로하니까 클럽이 좀 늦게 복귀시켰으니까. 마티포도 살짝 부상이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뛸 수 있는 중앙 수비수가 조고메즈랑 반다이크. 뭐 급하면야 쓸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급하게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개막전 프리뷰 없냐고? 없어요. 그 무리뉴가 맨유가 그렇게 영입했는데 무슨 프리뷰를 해? 그냥 프레드 왔어. 그리고 모스는 오른쪽 풀백 하나 어린애 있고 깽깽이. 그리고 안 쓸 골키퍼 하나 있고. 어차피 대회하면 쓸 거잖아. 그 중에 프레드만 쓰겠지. 뭐 그걸 뭘 프리뷰? 똑같아요. 저번 시즌이랑 똑같아. 웨스트햄은 많이 달라졌지. 파비뉴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선발은 좀 안 쓸 것 같긴 해요. 포그바가? 포그바 오늘 안 나올 텐데.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포그바 보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무리뉴가 지금 6명의 늦은 복귀자, 6명의 부상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온 선수들이 경기를 뛸 폼이 너무 아니어서 아마 선발로는 못 쓴다 했으니까 그래 너무 급하면은 쓸 수도 있겠죠. 너무 급하면 정말. 근데 일단 엔트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무리뉴가 지금 화가 잔뜩 났다니까? 으르렁이야 지금 완전히 무리뉴. 왜 화가 났냐? 선수를 영입 못한 것도 영입 못했지만 뭐랄까 지금 막 선수들 기강도 좀 해이해진 것 같고 자기가 원했던 선수 구성이 지금 뭐 20%밖에 뭐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화가 많이 났어요. 또 이게 새뿔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고. 화가 으르렁이야 지금. 알아요? 잠깐만.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러분 제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 스포티비 나우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특별 할인 프로모션 엘 클라시코 정찬성까지 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저 링크가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감상이 가능하고 라운드당 최대 8경기까지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라리가는 전 경기 생중계, 10월 엘 클라시코 등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UFC 넘버링 및 한국인 선수 출전 경기 11월 달에는 정찬성 선수가 출전하는 UFC 프라이데이 나이트 139 독점 생중계가 있다고 합니다. 1일 최대 6경기 NBA TV 중계 경기 포함해서 6경기 중계가 되고요. 축구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전 경기 생중계, 9월 네이션스 리그 생중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중계가 안 되는 TV 중계 안 되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지금 신규 가입 회원은 1개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시즌권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에 진행 중에 있으며 네이버 쇼핑에서 스포티비 나우를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해요. 스포티비 나우를 검색해서 제가 봤는데 앱도 가능하죠. 네. 컴퓨터로 볼 수 있죠. 당연하죠. 3개월권 이용권을 이렇게 현재 할인가로 4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뭐 신한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39,700원까지 내려간대요. 네. 일단은 이거가 조금 비싼데, 이거 조금 뭐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던 HD 풀친을 맺은 다음에 제 풀친에 들어가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메리가 개막합니다. 이번 개막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제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기인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열리는 뉴캐슬 대 토트넘 경기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 경기 첫 골 넣을 선수와 시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꼭 시간을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시간대와 가장 가까운 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네. 이거를 했을 때, 이 이벤트를 했을 때 한 번도 못 맞추신 분이 없었어요. 네. 항상 맞춘 사람이 있었어요. 어차피 왜냐면 선수만 맞히면 이제 누구든 받아가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고 있고, 이 상품은 아까 본 스포티비 나우 3개월 이용권 42,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한 분에게 가장 먼저 쓰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두 분이 썼네요. 네. 스포티비 홍보대사냐고? 제가 스포티비에서 한 달에 4개의 이용권을 협찬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 거죠. 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누군가는 받아가니까. 원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이 댓글에 나중에 시간대가 표기가 돼요. 결국에 표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시간대에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가까운데 맞추신 분이 우선적이고 동타가 있다면 먼저 쓰신 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먼저 쓰실 분들은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 풀친에 주소가 아니라 제 풀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어요. 가장 처음에 메인에 있는 거예요. 메인에 띄워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들으실 분들은 팟캐스트 조던 HD 검색하시면 돼요. 오늘 팟캐스트는 어제 올렸던 게 1000회가 넘어갔네요. 네, 1092회가 되었고 팟캐스트 순위로 되면은 순위로 보자면 팟캐스트 순위가 15위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음성으로만 들으실 분들 구독자가 조금 늘었네. 구독자는 안 늘어도 많이들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1000회가 넘어갔는데 구독자가 78명이면 구독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이 듣는다는 얘긴데 하나 이겼다 다시. 기아를 이겨야 되지? 기아 너무 많이 올라왔어. 아니 팟빵이 플랫폼이에요. 팟빵에서 이 팟빵을 검색하신 다음에 순위에서 스포츠로 카테고리 가시면 있어요. 여기 뭐 코미디, 시사, 정치, 도서, 그 다음에 해외 팟캐스트, 성인 방송도 있으니까 뭐 성인이신 분들은 뭐 야설 같은 거 듣고 싶다 하면은 가가지고 야한 거 없나 하면 이게 야한 거 소설 읽어주는 오디오 야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가서 들으시고. 네. 야설 듣고 잠 못 자지는 말고.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스포츠 부분에 와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제목별로 좀 관심 있으신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도 차분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려 손님 1000캐시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려 손님만 주시네요. 한 번에 만원짜리 록규 또 저번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제 전체 순위는 136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 번에 136위까지 올라가. 이게 아마 내 최고 순위일 텐데. 보시면 전체 순위로 봤을 땐 여기 최고 순위네 지금. 최고 순위고 카테고리 순위도 지금이 최고 순위. 가장 떡상이네 떡상. 시작한 지가 7월 28일날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중계가 됐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카카오TV 중계되냐 안 되냐. 카카오TV가 공식 중계가 됩니다. 써있죠? 20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계 안내 이렇게 써있고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만 중계가 가능해요. 다른 리그는 올라온 게 따로 없어요. 프리미어리그만 중계가 가능하다고 직접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열릴 맨유 대 레스터시티 경기도 저는 중계를 합니다. 당연히. 네. 같이 새벽에 달려보자고요. 네.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방송도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셔도 되고 이 배신자들아.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우리 방에서 봐주시는 또 우리 이 방에서 이따가 봐주실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여자친구 생길 것이고 좋은 직장 구할 것이고 부모님 항상 건강할 것이고 다른 방에서 보면 망할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오시는 분들 아주 잘 되실 분들 그분들은 새벽 4시에 함께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이 왜 강등되냐. 나는 리버풀이 너무 강할까봐 걱정이다. 난 그런 거 있죠. 왜 가끔 보면은 와 그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너무 큰 힘을 가지게 됐어. 큰 힘을 가져가지고 제어가 안 돼. 막 너무 세가지고 막 미치는 거지. 난 그럴까봐 걱정이다 지금. 너무 큰 걱정이 있어 난 지금 정말로. 너무 무섭다 지금. 무서워. 걱정되고 막. 지금 오늘 축구뉴스 끝나고 바로 준비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순위 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했어요. 약속했죠?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축구뉴스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 유튜브란다. 제가 이게 좀 섞였는데 일단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해 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42,000원 상당의 이벤트 상품도 걸고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풀친 등록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음 카페 락사이며 이곳에서 많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의 팟캐스트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열리는 저희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함께 채팅도 남겨주시고 꼭 카카오TV로 와주세요. 아프리카 안 갑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예요. 팟플레이어에서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